자, 기본 작업 2-2번 시트가 있죠. 기본 작업 2-1번 결과 옆에 기본 작업 2-2번 시트가 있고, 요걸 작업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자, 여기 이제 지문을 같이 보면은, 여기 이제 36쪽에 나오는 출제 유형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같이 보시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는 소리죠. 자, 이거는 A1부터 F1까지 잡고 홈탭에 가셔가지고, 홈탭에 보면 뭐가 있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이제 HY 경고딕을 주시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홈탭의 글꼴 그룹에 보면은 글꼴이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맑은 고딕 옆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엇으로? HY 경고딕으로 이렇게 글꼴을 바꿔달라는 거고,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가 지금 현재 기본 설정은 얼마요? 11포인트죠. 11포인트를 갖다가 얼마로? 16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자, 일단 16을 직접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16을 고르시거나 16을 직접 써주시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16을 직접 써야 되겠다. 16을 쓰시고 엔터를 꼭 쳐주세요. 자, 글자 크기가 이제 16포인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하시는 거죠.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굵게로 놓고, 글꼴 굵게로 놓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밑줄, 굵게로 놓고 밑줄 갖다가 이중 밑줄을 주시하는 건데, 밑줄은 바로 이거죠. 굵게 옆에가 밑줄이에요. 근데 이 밑줄은 그냥 한 줄짜리 밑줄이에요. 그럼 이중 밑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밑줄 로고 옆에 드랍 버튼이 있죠.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열어서 이중 밑줄을 찾아서 이중 밑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가 이 밑에가 이중 밑줄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지문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A서부터 A6까지 하고 A7부터 A9까지 하고 B서부터 B6까지 하고 F서부터 F6까지 하고 F7부터 F9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A서부터 A6까지 잡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A7부터 A9까지 인성점수 여기 잡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출석률 여기 이제 B4부터 B6까지 잡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F4부터 F6까지죠. F4부터 F6, 최대 배점 여기 있는 데에서 이제 F4부터 F6까지 잡고 또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다음 여기 이제 F7부터 F9까지 또 잡고 이 부분도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여기 총 5군데를 갖다가 알맞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는 소리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병합을 잘못하셨다, 병합이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 이제 병합을 취소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잘못된 병합이다 그러면은 요 셀을 클릭하고 취소하는 방법은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클릭해주면 병합이 도로 해제가 돼요. 또 클릭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병합을 해제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제대로 잡고 병합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알맞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셀 스타일을 주시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A3부터 F3 영역이 바로 어디요? 바로 이 표의 제목행이 되는 거죠. A3부터 F3까지 맞죠? 여기다가 셀 스타일이란 걸 넣어달라는 소리인데, 셀 스타일이 뭐냐면 바로 셀에다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죠. 스타일이란 뭐냐면 서식 모음이요. 서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서식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자, 여기 보면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보면은 조건문 서식이 있고 표 서식이 있고 뭐가 있죠? 스타일 모음이 있죠. 스타일 모음에 가셔가지고 스타일 모음을 열어서 알맞은 스타일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황금색 강조색 4번이죠. 여기서 맞죠? 여기 스타일 그룹의 스타일 모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자, 여러가지 스타일들이 보이죠? 이 중에서 뭘까요? 테마 셀 스타일 중에 보면은 강조색 4번이 나오고 있죠. 얘가 바로 황금색, 콤마, 강조색 4번이에요. 갖다 대니까 이름 나오네요. 그죠? 황금색, 콤마, 강조색 4번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적용하세요.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되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셀에 대해서는 직접 뭐 셀 채우기 색깔이라든가 뭐 글꼴 색을 갖다 이렇게 직접 글꼴 그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셀 스타일 모음을 이용해서 그 셀에다가 내가 선택한 셀에다가 이렇게 서식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동그라미 2번까지가 된 거죠. 자, 3번부터 볼게요. 자, 3번 보면은 C4부터 C6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죠. 내용 이렇게. 자, 여기 이제 95부터 100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다가 뭘 해달라는 거냐면,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를 붙여달라는 거죠. 자, 요거는 그러면 요 내용들은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요거는 숫자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문자 데이터예요. 오른쪽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더더욱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문자 데이터예요. 자, 요걸 그대로 제가 95 물결하고 100을 입력해 볼게요. 입력해 보니까 이렇게 요 데이터가 어디로 가 있죠?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죠. 이 말은 요 데이터는 뭐라는 소리예요? 숫자의 문자요? 문자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문자라고 딱 힌트를 써놨죠. 이 문자 뒤에 퍼센트를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숫자 옆에다가는 개자를 나오게 하는 거였고, 지금 문자요. 문자는 그 뭘 사용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36쪽에 바로 나와 있죠. 36쪽 상단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또 자세히 또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샵하고 0에 대해서 나왔었고, 첨단 구문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골뱅이가 바로 뭐냐면, 샵하고 0이 숫자를 의미하는 거라면 골뱅이는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여기다가 C4부터 C6까지 잡고요. C4부터 C6까지 잡아주시고, 홈 탭에 표시 형식의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 표시 형식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도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예, 사용자 지정이죠. 사용자 지정 가보니까 형식이 G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우고 골뱅이 찍어줍니다. 골뱅이 찍어주고 퍼센트를 붙여주면 되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그 큰 따옴표를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아까 그 계란 글자는 큰 덤벼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안 붙여도. 근데 얘는 자동으로 안 들어가. 얘는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예 거부가 돼요. 입력한 표시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냥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뒤에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 옆에 붙이는 내용들은 직접 앞뒤로 무엇을 큰 따옴표를 붙여 달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골뱅이하고 퍼센트를 붙여주시되 퍼센트 기호 앞뒤로는 이렇게 아까 개도 그랬고 큰 따옴표가 들어가죠. 퍼센트 기호 앞뒤로도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죠. 95부터 100% 하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그래서 뭘 쓴다? 숫자 데이터는 0 또는 샵을 써주시는 거고 문자 데이터는 골뱅이를 써준다라는 거. 여기서 그래서 이제 95부터 100 이거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다가 이렇게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 하나 해보죠. 자, 우리 기업, 신한, 국민 5개만 써보죠. 하나 또 뭐 있죠? 또 있는데 하여튼 요 얘들만 뭘 지우고 하나 우리 이렇게 5개를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얘들 공통점은 뭘까요? 이 공통점은 은행 이름이죠. 우리나라 은행 이름이에요. 은행 이름이고 또 공통점은 은행자로 끝난다는 거, 은행자가 붙는다는 거죠.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은행자가 붙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잡고 이거는 문자야 숫자야? 얘네들은 문자 데이터니까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형식에다 뭐라고 찍어주면 될까요? 골뱅이 찍어주고 여기다 은행자를 붙여주시는데 은행자 앞뒤로 뭐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앞뒤로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 데이터에다 뭔가를 붙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골뱅이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얘를 입력해 주시고요. 얘를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면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로 채워지겠죠. 1부터 1부터까지가 자동으로 채워져 이렇게 연속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어쨌든 자 얘네들 공통점은 요일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일자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요일자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떻게? 은행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요거 골뱅이하고 퍼센트를 붙여놨는데 퍼센트 말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요일자가 들어가는 거죠. 요일자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딱 잡고 표시 형식에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서 뭐죠? 사용자 지정이 되겠죠.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표준을 지워주고 무엇을? 골뱅이 찍어주는 거죠. 골뱅이 찍어주고 요일자를 붙여주시는데 요일자는 앞뒤로 무엇을?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 내용이죠.
자, C7 셀의 연극을 갖다가 한자 연극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자, 한글로 입력되어 있죠. 연극이란 데이터가 한글로 입력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자 연극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거는 연극 옆에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고 극자 옆에 이제 그 커셔가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연극자를 갖다가 블럭을 잡고, 이 블럭을 잡아주셔야 돼요. 블럭 안 잡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연극만 블럭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자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주니까 이렇게 연극을 갖다가 한자 연극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변환 눌러주면 한글 연극이 한자 연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극자 옆에다 대고 커셔만 찍고 하시면은 얘가 변화가 없죠.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극자에 갖다가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아주고 이렇게 한자 키를 눌러서 연극만 한자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극만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얘기죠. 변환 눌러주면은 이렇게 한자 연극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셀에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죠. C7 셀의 내용은 셀에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C7 셀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여기가 영화라는 단어 앞에 영자가 살짝 잘려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글자가 살짝 잘려 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절하겠죠. 보통은. 근데 지금은 열 너비를 조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글자를 갖다가 셀에 맞춤으로 하라는 소리죠. 열 너비는 그대로 놓고, 지금 요 상태 그대로 놓고 글자만 조금 축소해 가지고 셀에 맞춰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소리죠. 자,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열너비 조절을 하는 순간 서식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얼그러져요. 열너비를 늘리는 순간 전체적인 그 서식이 망가진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열너비를 늘리면 안 되는데 글자는 잘렸다. 그죠? 그럼 그때 바로 뭘 할 수가 있냐면, 홈 탭에 맞춤해 보면은 아까 거기 그 균등분할 그 했던 데 있죠. 거기 들어가는 거죠. 맞춤에 요 맞춤 설정 단추, 요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셀 서식의 맞춤 탭이 열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셀의 맞춤이라고 있죠. 셀의 맞춤을 체크하는 거예요. 셀의 맞춤을 체크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셀 너비에 맞춰가지고 조절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셀에 맞춤했을 경우에 실제 글자 크기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포인트 그대로 가. 보이는 것만 좀 줄여서 보여준다는 소리죠. 실제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여기도 헌혈참여도 원래 11포인트였고 여기도 셀에 맞춤을 해서 글자가 축소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얼마예요? 11포인트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요거 셀에 맞춤 하시는 내용, 요거 열너비를 조절하면 곤란한 경우 이렇게 대신 이제 열너비를 조절하시는 대신에 셀에 맞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셀에 맞춤하는 내용이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36쪽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 37쪽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37쪽에 보면은 4번 5번이 이어지고 있죠. 4번 5번을 같이 보시죠. 4번 5번. 자, 4번 5번은 대사부터 아이고 대사부터 대구 영역 이름을 이름 정의해달라는 소리죠. 배점이라는 이름을 정의해달라는 소리고요.
D4부터 D9까지. 자, 요거는 D4부터 D9까지 잡아요. 이렇게 잡고 여기를 갖다가 이름 정의를 해달라는 건데, 자,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뭐였죠? 이름 상자에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식에 어디 이름 정의로 가는 거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다 100점이라 정의하시는 건데 100점이라고 입력돼 있네요. 요 정의가 된 건 아니고 이렇게 100점으로 자동으로 입력된 상태예요. 요 범위를 갖다가 100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입력해 놓은 값인데 100점으로 난 정의할 거다 마침. 그러면 100점 그대로 놓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 내가 100점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정의할 거다 그러면 그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D4부터 D9까지가 100점으로 이름 정의가 된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사부터 2구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대 회를 표시해 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요. 2는 2회, 0은 0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2사부터 여기까지 잡고요. 이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랑 잡고 홈 탭에 가셔가지고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여기서 뭘 해주면 될까요? 자, 샵, 샵샵 0을 하셔도 되고, 이건 이제 천단위 구분표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샵, 샵샵 0 하면은 숫자가 이제 숫자 뒤에 뭔가를 붙일 수 있다는 소리고, 숫자가 0이 찍히면 0이 나오게, 0은 0으로 나오게 한다는 소리죠. 그 샵, 샵샵 0을 하셔도 좋고, 이걸 하셔도 좋아요. 0을 하셔도 되고, 샵, 샵샵 0을 하셔도 돼요. 저는 샵, 샵샵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0자 옆에다가 회자를 붙여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회자 앞뒤로 뭐가 들어간다? 큰 따옴표가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여기 이제 개가 아니고 여기 이제 회가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에 개 대신 회라는 글자를 이렇게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 회라는 글자가 단위처럼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0일 경우에는 0회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횟수가 하나가 0이 제로가 찍혔다. 그럼 제로가 찍힌 경우에도 0회로 나오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었고, 동그라미 5번은 A3부터 어디까지? A3부터 어디까지요? F9까지에 대해서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갖다가 적용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잡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추가로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끝났네요. 이제 36쪽, 37쪽에 나오는 두 번째 예제가 모두 마무리가 된 거죠.